34번. 기대 수익률이 증권 상승에 의한 균형 수익률보다 높은 자산은 가격이 과대평가된 자산이다. 기대 수익률이 증권 상승에 의한 균형 수익률보다 높다. 그림 떠올랐습니까? SML 균형선 더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으면 가격이 과소죠. 과대평가 틀렸군요. 과소평가되어 있다.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작아서 SML선 아래쪽에 놓여있는 애가 과대평가된 자산이죠. 35번. 가격이 과소평가되어 있는 자산은 시장이 균형으로 가는 과정에서 수요 증가로 기대 수익률이 상승하게 된다. 가격이 과소평가되어 있다. 방금 확인했네요. SML 선보다 위쪽에 수익률이 형성되어 있다. 시장이 균형으로 가는 과정. 그럼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있다면 시장 참가자들의 불균형화 있는 자산들에 대한 초과 수요나 공급이 생겨나죠. 과소평가된 자산은 싸니까 어떻게 돼?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는 거죠.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더 비싼 가격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점점 낮아진다라는 얘기죠. 기대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하락해야 되죠. 또는 얘는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셔도 된다. 그림을 잠깐 볼까요? 34번하고 35번 통합해서 다시 보시면 증권 상승 기준, 증권 상승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아서 위쪽에 있다. 요 과소죠. 아래쪽에 있다. 과대죠. 균형으로 한다는 얘기는 선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선상으로 돌아가려면 수익률이 높았던 애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하락해야 되지. 하락하면서 선상으로 가는 거예요. 과대평가된 수익률이 낮았던 애는 얘는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균형으로 가는 거죠. 36번. CML, SML은 기대 수익률과 총위험 간 선형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은 아마 1차 시험에 2번인가 3번 시험에 나왔었을 거예요. CML, SML 관계 비교인데, 자, 둘 다 기대 수익률과 총위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CML, SML 딱 두 가지 비교 정리하셔야 되죠. 첫 번째, 위험 척도로 뭘 쓰냐. 자, CML 총위험 요거는 맞죠. 하지만 SML은 총위험이 아니죠. SML은 체계적 위험이죠. 체계적 위험. 두 번째, CML은 오로지 CML상에 존재하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한테만 성립한다. 비효율적 포트폴리오 개별 자산한테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SML은 모든 자산에 대해 성립한다. 두 가지를 딱 정리하셔야 되죠. 일단 36번은 둘 다 총위험, 이게 틀린 거야. SML은 총위험이 아니다. 아마 37번에 그 얘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CML, SML 모든 증권에 적용되는데 단지 그 차이가 CML은 표준 편차, SML은 베타. 그럼 요 위험에 대한 얘기 맞죠? CML은 표준 편차, SML은 베타. 그 체계적 위험. 자, 이번엔 뭐가 잘못됐어요? 자, 모든 증권 여기 잘못됐죠. SML은 모든 증권 맞아요. CML은 모든 증권 아니에요. 효율적 포트폴리오한테만 적용할 수 있다. 38번. SML상에 있는 자산이라고 해서 모두 다 CML상에 위치하지는 않는다.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싹 정리하고 갑시다. 자, SML이 있고 CML이 있어요. 그럼 선상에 있다. 동그라미로 할게. 선상에 있지 않다. 그럼 SML 선상에 있다, 있지 않다는 뭐와 관계된 거예요? 균형이냐 불균형이냐. 시장이 균형이면 모든 자산은 전부 SML 상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불균형이면 SML 상에 놓이지 않는 자산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CML 상에 있다, 있지 않다. 이번에는 그 자산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의 문제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면 CML 상에 있는 것이고, 비효율적이면 선상에 있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SML 상에서는 불균형이면 선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선보다 위쪽에도 가능한 거고 아래쪽에도 가능하죠. 과소평가되어 있으면 SML 선 위쪽,
과대평가되어 있으면 아래쪽. 반면에 CML상에서는 비효율적이면 요건 반드시 선 아래에 놓이게 돼 있죠. 다시 얘기하면 CML의 쪽에는 어떤 자산도 놓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38번 다시 볼게. SML상에 있대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야? 균형이라는 거죠. 균형이라는 거죠. SML상에 있다. 균형이죠. 자, CML상에 다 위치하는 건 아니다. 균형이면 SML상에 있지만 CML상에서는 여전히 효율적인 애만 선상에 있는 것이지 비효율적인 애라면 균형하에서라도 선 아래쪽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SML상에 있는 자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CML상에 놓인다. 그렇지 않아요. 위치하지 않는 자산들도 존재할 수 있다.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나 개별 자산이면 CML상에 위치하지 않는다. 맞죠? 39번 SML을 CML상에 존재하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면 CML과 같아진다. 얘도 묶어서 이해합시다. 같은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증권상선을 CML상에 존재하는 효율적 포트폴리오한테 적용한다면 그 증권상선 시기 곧 CML과 같아진다. 맞는 얘기고. 40번 시장 포트폴리오의 상관계수가 1인 포트폴리오 경우에는 CML에 의한 기대 수익률과 SML에 의한 기대 수익률이 언제나 일치한다. 이것도 추가 확인하세요. 아까도 물론 한번 나왔죠. CML상에 있는 애면 시장 포트폴리오와 상관계수가 반드시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장과의 상관계수가 1이다 라는 말이 또 CML상에 있다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럼 같은 얘기죠. 상관계수 1인 CML상의 포트폴리오면 CML 기준의 기대 수익률이 SML 기준 기대 수익률과 일치한다는 얘기가 두 식이 결국 같은 결과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41번 다룰권 동일 상태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더 위험 회피적이 되면 증권상선 기울기가 커진다. 시장 참가자들이 더 위험 회피적이 된다. 곧 위험 회피도가 더 높아지면 증권 시장선 기울기가 커진다. 맞는 얘기죠? 위험 회피도의 변화가 생긴다면 요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요? 증권상선 기울기의 변화를 가져오죠. 기울기가 뭐야? 똑같은 위험 한단위 부담 시 요구하는 프리미엄 대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회피적이 되면 기울기가 커지는 것이고 덜 회피적이 되면 기울기가 완만해져요. 42번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증권상선은 위로 이동한다. 이번엔 물가가 상승 위로 이동한다. 물가 곧 인플레의 변화는 증권상선의 상하 평행 이동을 가져온다. 인플레 얘기 나오면 그거는 채권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레 얘기 나오면 최종 인플레를 고려한 수익률은 명목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실제 수익률을 보장받고 싶다고 하면 인플레 높아지는 만큼 명목적으로 받아내고자 하는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가죠. 따라서 모든 자산이 인플레율이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면 무위험 자산이든 위험 자산이든 모든 자산의 명목 기준 수익률이 예상 인플레율만큼 다 높아지게 됐기 때문에 증권상선이 위쪽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고, 거꾸로 인플레가 낮아질 걸로 예상된다면 증권상선이 아래로 평행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43번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면 CAPM은 성립할 수 없다. 무위험산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CAPM 성립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소위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죠.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무위험 수익률 대신 활용하면 증권상선 CAPM 관계는 여전히 성립 가능하다. 성립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CAPM 관련 내용인데 44번만 마저 볼까요? APT 관련 문항 한 두세 개 있는데 그건 무시할게요. 44번 파마 프랜차이즈 섬유인 모형은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기업 규모, 주가, 순자산 비율을 반영한 세 가지 공통 요인으로 주식의 수익률을 설명한다. 얘도 비록 최근에 1차 시험에 나왔던 문장 그대로야. 파마 프랜차이즈의 섬유인 모형 요인이 세 개죠. 첫 번째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이야. 두 번째 기업 규모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가, 순자산 비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가치 요인이라고 하죠. 가치 요인.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규모 요인, 가치 요인
세 가지 공통 요인으로 주식 수익률을 설명하는 모형, 파마 프렌치의 3요인 모형이에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기업 규모 요인은 SMB죠. 스몰 마이너스 빅, 소규모, 규모 작은 주식 수익률하고 규모 큰 주식 수익률 간 차이. 가치 요인은 여기에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의 역수예요. 주가 순자산 비율은 장부가 분의 시장가죠. 파마 프렌치 세 번째 요인은 거꾸로야. 시장가 분의 장부가 비율이에요. 좀 올려야 되겠네요. 자, 분모가 시장가, 분자가 장부가예요. 그래서 PBR의 역수고, 구체적으로는 이건 HML 이렇게 쓰죠. 요 값이 시장가 분의 장부가 비율이 높은 주식의 수익률하고 낮은 주식 수익률 간 차이야. 그래서 시장 수익률 SMB, 규모 작은 주식 수익률에서 큰 주식 수익률 뺀 변수 HML, 시장가 대비 장부가 높은 주식의 수익률에서 낮은 주식의 수익률 뺀 값. 그래서 요 세 개 요인 가지고 주식 수익률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파마 프렌치의 3요인 모형이에요.